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제 잃어버린 제 삶들을 다 되돌려놔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법조계에선 특히 성추행 혐의 인정에 의미를 뒀습니다. 피고인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심 선고 뒤 언론 앞에선 양혜원 씨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안 숨으셔도 돼요.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양 씨는 자신의 사건에 악성 댓글을 달아온 사람들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배정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실 앞에서 환자가 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당 차원의 징계를 피한 뒤 앞으로 복당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탈당을 서두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일리에 연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박 의원은 지난 11월 말 이번 해외 연수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 의원은 이번 연수가 단순 여행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전문성 강화,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연수는 폭력과 추태로 점철됐습니다. 말 많은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를 아예 폐지하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천군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하고 강제로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안 되죠. 폭력은 안 됩니다.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은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마무리한 후 저는 의장직을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박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조만간 상해 혐의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 18명이 오늘 단체로 베트남 연수를 떠나 비판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정신들 못 차리고. 네, 오늘 저녁 서울 광화 급기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강철 장벽을 세우겠다고까지 선언해버렸고 야당은 위기를 조장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녁 9시에 진행된 10분짜리 TV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에서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불법 행위에 미국민이 피해를 입으니 안보의 위기이자 동시에 인도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It will be a steel barrier rather than a concrete wall. This barrier is absolutely critical to border security. 셧다운, 즉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지된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우리 돈 6조 3,900억 원 규모의 국경장벽 예산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베를린 장벽보다 더 완전 강철. Is the politicians to do nothing and continue to allow more innocent people to be so horribly victimized. 민주당은 장벽 문제로 국민을 위협한다며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President Trump must stop holding the American people hostage. 펠로시 저분이 78세인데 트럼프 잡는 사람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포를 일으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셧다운 사태 여파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미국 시간으로 10일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경을 방문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18일째로 접어든 연방정부 업무정지는 역대 최장 기록인 21일을 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석희와 조재범 코치는 말 그대로 특수한 관계였습니다. 조 코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심석희를 국가대표가 되고도 사실상 전담 지도했습니다. 여준영 전 대표팀 코치는 심석희의 국제대회 출전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조 코치의 영향력이 컸기에 문제가 드러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재범 코치가 좀 특별하긴 했죠. 일반 코치들에 비해 특별하기는 한 거는 확실하고요. 그거는 뭐 빙상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또 키워서 뭐 지금까지 어쨌든지 만들었기 때문에 심석희 선수도 거기에 대한 감사함은 있었겠죠. 그래서 말을 못했던 것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때 열성적인 지도자로 통했던 조 코치는 빙상연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권력을 더 노골적으로 행사했고 선을 넘기 시작했다고도 했습니다. 맞으면서 운동했던 코치분은 아니시거든요. 네.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던 분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코치를 하면서부터 좀 많이 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당시 조재범 코치가 여자를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석기를 때리고 이런 거는 알고 있어요. 대표팀의 훈련 시설이 극도로 폐쇄적인 구조라는 점도 문제를 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수촌 안에서 밀폐된 공간이 많으니까 스케이트장에서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보지는 않고 한치 빙상장 같은 경우도 어쩔 때는 아예 커튼을 쳐놓고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빙상연맹 내부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허술한 관리도 문제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대표팀 코치의 성추문이 불거졌지만 덮기에 급급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처벌이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안 나왔고 또 그 이외에도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또 부분에 대한 성에 관한 부분이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크게 처벌받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터질 게 터졌다고 보는 시선이 많죠. 여준영 전 코치는 결국 빙상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빙상인들이 더 입을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우철입니다. 계속해서 아시안컵 소식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이죠.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와 맞붙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트남이 첫 경기부터 난적을 만났습니다. 상대는 2007년 아시안컵 우승팀 이라크. 하지만 요즘 베트남 기세라면 또 모르지요. 자, 전반 24분 상대의 자책골로 선제골을 얻어낸 베트남인데요. 너무 흥분을 했을까요? 여기서 또 수비의 실수로 동점골을 내주고 맙니다. 자, 이제 경기를 알 수가 없게 됐죠. 다시 한번 파고드는 베트남. 자, 슛 막혔는데 끝까지 따라가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7분 만에 다시 2대1의 리드를 가져가요. 박항서 감독은 또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이대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역시 이라크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후반 들어서 이렇게 악착같이 동점을 만들어내더니 경기 종료 직전 기가 막힌 프리킥으로 3대2를 만듭니다. 3대 역전승을 가져가는 이라크의 극장골 2년여를 이어 베트남의 18경기 무패 행진이 마감됐습니다. 역전패 당했지만 우리보다 체력이 좋고 그런 선수를 상대로 최선의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경기니까요. 16강 희망 아직은 충분합니다. 자, 2주일 북한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했습니다. 한광성 선수의 퇴장까지 겹치면서 0대4의 완패였는데요.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든 도망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호텔만 잘 정리하고 사제지간이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더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드러난 거기 때문에 사실 선배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어제 소식을 듣고서는 눈물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랍고 먹먹하고. 하지만 이는 한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맞으면서 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정말 맞아도 참아야 했고 성추행을 당해도 참아야 됐고 어느 누구의 도끼에도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 코치가 말하는 빙상계 현실은 어떨까? 사줄게 사줬다라는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 소문도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언론에 나온 적은 거의 드물었거든요. 성범죄 관련해서.
어쨌든 의혹이나 소문이 있긴 있었네요, 그런데. 네, 소문이랑 의혹은 있었죠. 선수들은 대체 왜 이와 같은 만행을 세상에 고발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요. 폐쇄적인 조직이고 특히 또 생사 연장권을 그 지도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뭐 국가대표 선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2차 보복이라든지 가해가 두려워서라도 사실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징역 4년 구형. 메달 많이 따오고 메달 만들기 위해서 애들 때려 무라. 안희정 전 운동하면서부터 상명하복, 위계 질서 이런 거 강조를 해왔고 외면하는 거죠. 바로 어제 문체부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짜 됐어야죠.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 제명하는 등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이 되면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항목을 비롯해서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성폭력 예방책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요? 근데 이 제도를 만들어놔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다 또 끼리끼리 앉혀놓으면 취지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재창산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심석희 선수의 존재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의사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망상이 시작되고 환청이 시작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심신미약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모든 그 정신질환자들이 24시간 내내 심신미약의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발견된 모습인데요. 한 빈집에서 개가 죽은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굶어 죽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곳곳에 장판이나 가구를 이 개가 갉아먹은 흔적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려진 빈집에서 춘추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 분을 모셔서 차례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바톤을 이어받아 그래도 인사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악수라도 한번 해야지. 새로운 사람은 기쁨의 얼굴이고 나가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어둡습니다. 그러나 서로 잘 해야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눈이 매섭네요. 사실 문재인 순수해 보이진 않습니다. 인추위 없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청와대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웠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임종석 실장님을 비롯한 일기 비서진들이 잘 세팅해서 안정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추위라 그랬죠. 생각해보니까 인수입니다. 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 부족함을 경청함으로써 메우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든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일찍 와서 몇 방을 들려보았습니다만 춘풍추상이라는 10개월 동안 일을 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일기 참모진에 대한 평가를 고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권력의 2인자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장.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선택했습니다.
예스맨이 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하다 생각하면 늘 직원하고 대통령과도 격의 없이 토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 실장은 대선 과정에서 핵심 참모로 부상했지만 기존의 친문 그룹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서 실세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동수 실장의 이야기는 그것이 바로 제 뜻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해 특사로 파견됐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과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장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도 앞장섰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만드는 데 힘썼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께서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이 주어집니다. 나도 눈 맞췄다. 일방적으로 일하시면 곤란합니다. 각본 없는 신년 기자회견과 국민청원 제도 도입에도 힘을 썼다는 평가입니다. 한병도 정무수석도 젊은 참모로서 변화에 일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오늘 12일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네, 법원은 직권남용죄를 까다롭게 해석하고 있는 만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법원은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스 소송은 이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일 뿐 대통령의 직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보수단체 지원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단체 지원을 요구하는 게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했을 때 적용되며 특히 이 같은 지시 권한이 공무원의 본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판 개입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이 대법원장 고유 권한에 속하는지에 따라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측도 문제가 된 행위는 본인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의자 대부분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만큼 법원의 까다로운 해석 범위 내에서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입증하는지에 수사의 성공 여부가 달린 셈입니다. 이에 검찰은 직권 범위를 좁게 해석해 사각지대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종합적 판단에 따라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수사는 정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원영섭